아예 세제곱부터 일단 활동부터 우리가 풀이 좀 해봅시다. 아무튼 뭐 고생하셨고요. 네. 이게 선생님 뭐 모의고사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일단 보니까는 이제 수능 유형을 제외한 기본 문제들은요 그 다 획득이 될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준비된 것 같고 그 말이 이제 방학 때 놀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 갖고 알겠죠? 방학 때 고생한 게 티는 나 풀이 보니까 티는 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거는 꾸준하게 관리만 하면 되고 알겠죠? 그다음 실수 없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7점, 7점, 10점 이런 상태인 건데 거기를 절대 털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연습을 어차피 할 거고, 알겠죠? 이제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다음 레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쌤이 물론 되게 아쉽게 틀린 친구도 있고요. 손도 못 대게 틀린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실력 잘 생기는 거야. 점수는 아까 얘기한 7점, 7점, 10점까지 케어한 상태의 점수를 너네들이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레벨을 잡아서 이 등급이 구분됩니다. 뭐 짱짱한 3이 나올지 2를 건드릴지 2에 안착이 될지 이게 건드려지는 거죠. 거기에 한 번 성장하면 이제 2가 안착이 될 거고 또 한 번 성장하면 이제 2 대가리나 뭐 1 끝이나 깔랑깔랑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갈 수도 있는 환경일 수 있어요. 다만 이 뒤에 얘기하는 수능형 문제를 얼마나 잘 잡냐의 싸움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습도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한마디가 얘기하면 너네가 왜 최근에 쌤이 우리 교재 총정리할 때 들어본 그 상황을 체크해보면 아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수업 때 클리닉 방학 때는 클리닉을 쌤들이 봐줬으니까 그 환경에서 분명 복습을 다 한 문제들이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도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문제도 안 풀리는데 처음 보는 문제가 풀리겠냐고. 당연히 안 풀려요.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그 단계별 변화 있잖아. 그죠? 아예 못 건드리는 거, 방향이 틀렸지만 건드리고 있는 거, 방향이 맞게 건드린 거.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뭐 답까지 나오는 거.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레벨까지 내가 성장했냐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에서의 등급을 딱 정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은 이거 싸움하는 거야. 알겠죠? 기본기는 지금 얼추 잡아놔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흔들리지만 않고 꾸준하게 공부만 해주면 이건 안 날아가는 점수가 알겠죠? 남은 이제 수능형 문제를 얼마나 잡냐의 싸움이니까 알겠죠? 자 여기 이제 오늘 확통도 이제 수능형 문제가 뭐 한 3문제 보이는데 그죠? 아니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3개 밑으로 털린 거는 이제 혼나야 될 상황인 거죠. 알겠죠? 3개 정도 보이는데 그 3개 중에서 28번은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도 많이 고민하면서 풀긴 했고요. 그 다음에 30번도 어려웠다. 이 두 문제는 좀 수능형 치고도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싶고 쌤이 예상한 대로 28번과 30이 아무래도 킬러 먹었다니까 그렇죠? 그쪽 두 문제는 확실히 좀 어려운 버전의 문제였던 거고 이제 29번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일단 풀이는 가볼게요. 풀이를 시작할게 26번부터입니까? 수정했어요?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오늘 시험 봤으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는 방향이 너무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 D부터 줘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 너무 많이 봤는데 얘가 지금 의미하는 정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D가 첫 번째 뭐? 0인 경우 1인 경우 0인 경우 안 했지? D가 2인 경우 D가 3인 경우 D가 4인 경우 D가 5인 경우 D가 6인 경우 안 되겠네. 이거 확인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D가 0인 경우는요 1 되니까 넘어가면요 3H3 되겠습니다. 그죠? D가 1인 경우는요 3H4가 되겠네요. 의미하는 정수니까 세팅이 편하죠. D가 2인 경우는 또 3H3이 되겠네요. D가 3인 경우는 3H가 되겠네요. D가 4인 경우 3H1 D가 5인 경우까지 되죠? 5가 돼버리면 넘겨버리면 빵이니까 한 가지 다 정하면 정답. 이런 소자법 똑같이 했어요. 산수 똑바로 더 혼날라고 하시네요. 5시 3일 10가지 6시 4, 6시 15가지 약간 했죠? 10가지 4시 4, 3시 6가지 3시 3가지 1가지 20 더하기를 틀린 거야? 20 35 41 44 45 아, 10점
뭐야 도대체. 알았어. 뭐. 좋은 일이네요. 하나 더 맞았네. 서로 축하해. 알겠지? 알았어. 네. 그럼 또 4점. 알았어? 4점이. 뭐 그렇습니다. 예언이는 0을 빼먹었나? 네? 제대로 안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3월 모의고사니까 알겠죠?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 알겠어? 이게 수능 연습 봐라. 야, 눈물 흘립니다. 알겠습니까? 3월이니까 똑바로 살자. 뭐 이렇게 자기 완성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번. 요건 약간의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보시죠. 요게 집합의 순서상 문제죠? 그죠? 선생님이 풀이 전략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벤다이어 그래프를 세팅한 후 원소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자. 그때 A, B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영역을 구분해 보면 여기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이 네 가지의 원소가 위치함에 따라서 A, B의 순서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때 여기 넣을 수 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4 6개를 집어넣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때 얘기하기를 교집합에는 개수가 2개 이상 들어가야 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0이 돼야 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보통 이런 부등식은요 6번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6번 더 어렵습니다. 이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풀기 낫죠. 그냥 풀려면은 첫 번째 NA 교 B의 개수를 정하죠. 2개인 경우 두 번째 3개인 경우 세 번째 4개인 경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6개인 경우까지 할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2개인 경우를 뭐 쳐내보면 2개인 경우는요 여기에 원소 2개 넣는 건데 둘의 합이 0 돼야 돼. 그죠? 그러면 그 둘이 봐봐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가든가 마이너스 2와 2가 들어가든가 마이너스 4와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결국 1, 2, 4 중에 한 개만 넣어야지. 그럼 뿔마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3C1로 출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이제 1과 마이너스 1, 2가 가정을 하면 그렇죠? 요거를 썼으니까 남은 4개의 원소는요 3번 영역이 아닌 1번, 2번, 4번 중에 아무 때나 넣으면 되죠. 그냥 그런 순서가 바뀌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넣을 수 있는 게 3가지죠 3번은 끝났으니까 그렇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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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3의 4제곱이 붙습니다. 3의 5승이나 243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개를 도전해보긴 할 건데 3개를 고민하는 거야. 근데 3개 합이 0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숫자의 조합이 3개 합이 0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수의 매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개를 가져가 버리면 이걸 합한 마이너스 그냥 3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만약에 1, 2, 3, 4로 있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은 더 어려워지는 문제인데 얘가 일부러 아마 이렇게 1, 2, 4로 숫자를 띄워준 이유가 이 3개짜리는 안 나오게끔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 3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원소의 합은 0을 못 만드니까. 그럼 4개를 넣으려면요 1, 2, 4 중에 2개가 들어가면 돼요. 뿔마를 봐봐. 그쵸? 이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야 돼? 32가 들어가야 돼. 그죠? 1, 2, 4, 3개 중에 2개 선택. 왜? 걔네들은 뿔마를 같이 교집합에 집어넣은 거야. 이랬습니까? 그럼 얘가 4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는요 3가지 4도 3가지 3의 제곱이 붙겠죠. 얘는 27 나오고 그지? 그 다음 3개가 안 되듯이 5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이할 때는 3개와 5개를 당연히 고민했었어야죠. 알겠죠? 안 되는구나. 5개를 아무리 때려박아도 0을 못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되고 짝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결국 분류는 이렇게 3가지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 6개는 그냥 이 6개를 저 교집합에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경우 한 가지 다 더하면 정답.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좀 어려운 3점이죠. 굳이 얘기하면 알겠죠? 어려운 3점이라는 아이들을 볼 수 있지만 알겠죠? 어쨌든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되는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에 맞게 29번부터 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여러분이 29번까지 딱 맞춰서 확통을 2개만 틀렸으면 아주 잘한 거죠. 아직까지는 28과 30을 풀만한 힘이 없을 건데 분명 꾸준히 열심히 공부만 해주면 쌤이 내주는 미션만 다 하면 확통은요 나중에 수능 때는요 1개 아니면 다 맞출 겁니다. 내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쌤이 그냥 주는 미션만 꾸준히 해주시면 알겠죠. 확통 다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알겠죠?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럼 확통이 더 쉬워요.
왜냐면 쌤이 왜 합통 개념 설명할 때 그랬잖아.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고요. 확률이 좀 쉬워지고 통계는 완전 쉬워지기 때문에 알겠죠? 범위가 넓을수록 다루기 편합니다. 이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지만 자 가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13579가 있는 흰색에는 홀수가 들어있고요. 13579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에는 짝수가 들어있다. 그런 다음에 이 29번 같은 문제는 경험치가 좀 있는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보시면은 얘를 이제 원탁에 나열할 건데 흰색 접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원래 검은색만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긴 할 건데 그걸 딱 사용하는 순간 얘는 교대로 돼 그냥. 그죠? 왜냐면 5개이기 때문에 검은색끼리는 이웃해도 되지만 흰색을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검은색이 이웃할 수가 없어요. 개수가 똑같으니까. 검은색 개수가 많으면 검은색을 나열하고 흰색을 가운데 사이사이에 넣어야 되겠지만 얘는 그냥 교대로입니다. 알겠죠? 흰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게 약간의 함정인 거야. 이게 29번에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 얘가 흰색을 이웃하지 말라 했지만 검은색부터 나열하고 사이사이 집어넣으려 그러면 그 밑에 문제들 때문에 좀 더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교대로기 때문에 흰색을 먼저 나열하든 검은색을 먼저 나열하든 얘네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 나머지 배치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 나에서 뭐라 했냐면 이웃한 두 접시, 이웃한 숫자의 합이 70 이하가 돼요. 그죠? 요런 비슷한 문제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서 이걸 빨리 두들겨 봐야 돼. 둘의 합이 70 이하면 잠깐만 있으면 여기 숫자가 있는데 70 이하면 대부분이 70 이하인데 그죠? 그러면 얘가 아닌 게 뭐가 있지? 10이랑 9랑 붙으면 안 돼. 그죠? 10이랑 9랑 이웃하면 안 돼. 또 뭐 있어? 98, 8, 9, 7, 98, 8이랑 9도 이웃하면 안 돼. 그죠? 8이랑 10은 이웃할 일이 없어요. 교대로 할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막 체크해보면요. 얘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지는 70보다 그 큰 수가 나오는 조합이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두 수의 곱이 보자고. 이웃한 거에 곱이 보자.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결국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교대로 나열하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데 이걸 생각을 봐봐요. 만약에 이걸 좀 고지식한 친구들은요. 쌤, 얘둘 이웃하지 않고 얘둘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부정인데 부정 아닙니까? 전체에서 뭐 그 합집합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얘 구하고 얘 구해서 교집합 빼고 답은 나왔을 거 알겠죠? 근데 그 친구 확실히 고지식한 문제인 게 이걸 가만 쳐다보면요. 9 옆에 8이랑 10만 안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풀고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봐봐.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은 교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은색을 먼저 나열해버리면 이 문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왜냐면 검은색에는 8과 10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흰색을 먼저 나열해야 이 문제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왜 9는 같이 공통으로 껴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선생님 방향을 이렇게 잡을게요. 흰색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검은색을 집어넣을 때 9 옆에 8, 10은 넣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요게 그다음 풀이는 제일 깔끔하고 쉬울 거예요. 상황 이해됐어요? 진행해볼게요. 봐봐. 자, 흰색부터 원순열 나열. 요거 쉽죠? 5팩 나누기 5입니다. 5팩 나누기 5.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흰색이 나열돼 있어. 13579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죠? 사이사이에 아까 쌤 말처럼 5개의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이제 검은색을 한 개씩 뿌리면 되는 건데 뿌릴 때 10이랑 8을 먼저 넣어야죠. 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10이랑 8이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봐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세 군데입니다. 9 양옆에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3개 중에 2군데 선택. 거기에 8과 10 나열. 80 여기 들어갔어. 숫자 3개 남았죠? 2, 4, 6. 남은 세 자리 그냥 나열. 이러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이거는 뭐 나이가 좀 있는 3점은 아니고 4점짜리죠. 나이가 좀 있는 문제였지만 그 킬러, 뭐 준킬러 부를 만한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28번과 30번은요. 사실 뭐 풀려와도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쌤이 욕심을 좀 부리자면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까지의 레벨이 이 정도가 있죠. 28, 30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돼. 경우의 수 다루는 게 성장을 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28번 가보시죠. 28번입니다. 28번입니다. 자, x가 1부터 9까지 있고요. 요거는 쌤도 풀 때 잠깐 멈춰서서 한
3분 정도 고민하고 들어간 알겠죠?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볼게요. 일단 y가 지금 여기 1, 2, 4가 있어요. 1, 2, 4. 얘는 킬러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둘 다 어려운 문제인데 굳이 얘기하면 얘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자, 지금 얘네들이 9개가 1, 2, 4로 찍을 건데, 그죠? 박스 하나를 읽어보면 1을 3개가 찍고요. 2는 2개가 찍고요. 남은 4는 이제 4개가 찍어야 돼요. 총 9개, 그죠? 정의역이 9개니까, 그렇죠? 이 9개 중에 1, 3개, 그 다음 2, 2개, 4, 4개 이렇게 찍어야 돼 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예인 경우의 수만 먼저 구해볼게. 예인 경우의 수를 봐봐. 9개 중에 1, 3개 찍을 거 선택하면 되잖아. 그죠? 요것만 풀어보면요. 9C3 곱하기. 그 다음에 6개 곱하기. 6C2. 나머지 자동. 됐어요? 요거 산수하면 돼요. 산수하면 9, 8, 7 나누기 3, 2 곱하기 6C가 15죠. 15. 약분해버리면 5, 4, 20에 잠깐만요. 20에 7, 6, 13 곱하기 26 0, 6, 1200 1260이 그냥 막 만든 함수의 개수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얘는 나가 골치 아프죠. 7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서 이걸 만족하네. 자 쌤이 보자마자 썼습니다. 왜? 써야지 잘 보이거든. 얘가 F3이 되면 안 돼. 그리고 F2 더하기 F3은 F4가 되면 안 돼. 7까지 F7 더하기 F8은 F9가 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치? 네, 다만 이제 이걸 감당이 어려운 거죠. 알겠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걸 실제 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거가 찍은 두 개의 합이 뒤에 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공력이 1, 2, 4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1, 1, 2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 2, 4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면서 이 3개, 2개, 4개를 잡아내면 되는다고 제가 고민한 거예요. 왜? 너무 많아 개수가. 알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고민을 좀 하다가 쌤이 어디에 기댔냐면 쌤이 생각한 풀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지금 개까지 먼저 봤어요. 쌤은 문제 다 읽고 나서 이걸 산수했습니다. 왜? 이 6번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근데 6번을 생각해봐 되게 어려워. 그잖아. 왜?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객관식이니까 딱 봤을 때 대충 900개가 나오는 건데 이게 전체가 1260개니까 그죠? 여기에서 한 300개 정도 걷어내는 게 당연히 쉽겠죠? 그러면 이제 쌤이 머리에 넘어가는 거야. 아, 6번으로 가는 게 당연히 나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조건만 봤을 때는요 6번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부정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 6번을 돌린다 하더라도 사실 뭐 감당은 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감당이 안 되면 쌤도 다 해본단 말이야 하나씩. 해보면서 뭔가 밝혀지는 게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 해볼 때 이걸 해볼 거냐 6번을 해볼 거냐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겠죠? 그걸 들어가기 전에 객관식을 챙겨보고 전체를 구해본 거야. 이거 쌤이 실제 풀이 환경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좀 낮에 한번 올라오거든요. 답지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보통 모의고사 나는 이제 낮에 쌤이랑 쌤이 옆에 앉아가지고 푼다고 푼다고 자좀 무서워 좀 쓰고 말고 그래서 소리하면서 이제 이 분석도 좀 하고 푼 문제에 대한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걸 풀면서 내가 느낀 감정을 보통 이렇게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해석하기 할 때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객관식의 환경을 와서 6번을 가져가 잡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했냐면 그럼 일단은 치고 가보잖아. 만약에 얘가 1, 1, 2가 되는 경우 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2, 4도 되는 경우 빼야 되는데 이게 1, 2가 여기서 되고 막 여러 개 되면 안 되니까 하고 봤더니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그죠? 1, 1, 2가 한 군데 나와버리면 나머지는 절대 1, 1, 2가 나올 수 없어. 그렇습니까? 이게 3개밖에 없으니까 이미 여기서 1, 1을 써버리면 그죠? 뭔 얘기 알겠어요? 쌤 여기가 1, 1, 2가 되고 여기 1, 1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미 2였으니까 1, 2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서 넣어보면서 뭘 느꼈냐면 개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1, 1, 2가 여기 나오면 알겠죠? 더 이상 1, 1, 2는 생기지 않아. 2, 4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서 2, 4가 나왔어? 더 이상 2, 4가 나오지 않아. 어떻게 뿌리든 간에. 알겠습니까? 그럼 방향은 잡힌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에서 뺍니다. 뭘 빼냐? 봐봐. N 1, 1, 2 조합 또는 2, 2, 4 조합을 빼는 거죠. 이게 부정인 데 부정이 6번의 방식이 필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 7개가 깔려있지만 이 중에서 어차피 얘가 하나 만족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생기지가 않아요. 그거는 대입을 해봤더니 파악이 된 것뿐인 거야. 개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이제 좀 뚫립니다. 근데 이거를 구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볼게 봐봐.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 잘 보세요. 전체 나와있고 1260에서 뺍니다. 가로. 112가 생기는 거부터 할게요. 알겠죠? 112가 생기는 거는 다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 앞에 걸 기준하면요. F1부터 F7까지니까 7개의 세팅이 있단 말이야. 7개 중에 한 개 선택. 이거 되겠어요? 걔가 112인 거야. 그럼 그게 만약에 얘라 가정할게요. 얘는 지금 112를 찍었다 가정을 하는 거죠. 됐어요? 상황이 됐습니까? 이 7개 중에 어차피 한 개만 있으면 돼. 걔가 112 찍으면 되거든. 알겠죠? 그러면 한 개 선택했어. 걔는 112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112를 가져갔으니까 여기 이제 한 개 남았고요. 2 하나 가져갔으니까 한 개 남았고 4는 4개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막 하나, 둘, 세 개, 2, 3, 4를 이미 결정을 지었으니까 남은 숫자가 9개 중에 6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6개를 한 개, 한 개, 4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전체 하듯이, 그죠? 그럼 여기 뒤에 붙을게 6개 중에 한 개 뽑아서 1 하나 더 가져가고 남은 5개 중에 한 개 뽑아서 2 하나 가져가고 남은 애는 4로 자동 연결하면 끝. 오케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인 경우를 풀어낸 거죠. 됐어요? 플러스. 자, 이런 방향을 잡으면 여기까지 쉬워요. 자, 이번에 2 더하기 2는 4인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 인 경우가 있는 경우. 알겠습니까? 여기 존재하는 경우.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실시해야죠. 그죠? 한 개 선택. 얘가 이번에 뭐야? 2, 4야. 오케이? 이번에는 2, 3, 4가 2, 4를 가져가고 그럼 얘가 남는 게 얘는 3개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얘는 없습니다. 얘는 3개 남아있겠죠. 그죠? 숫자 6개 남아있을 것이고 그쵸? 6개 중에 얘만 선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63. 얘는 자동 63이 됩니다. 빼기 해야죠. 빼기. 이거 뭐겠어? 교집. 1 더하기 2가 되는 경우면서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경우. 이걸 빼야죠. 알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그나마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야. 이제 어려운 함정인 거죠. 알겠죠? 자, 얘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112와 2, 4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2가 2개밖에 없어 지금.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봐봐. 얘가 112가 되면 이렇게 해봐야 돼. 아니 나도 이해 못해요. 알겠죠? 112가 돼버리면 바로 다음에 2, 4가 나온 게 아닌 게 얘는 이미 1, 2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다음 회사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F3 더하기 F4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되고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케이스가 동시에 존재하려면 얘가 만약에 1, 1, 2를 잡았으면 그 다음 건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을 넘어와서 얘가 2니까 얘가 2가 되고 4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5개를 먹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해되겠어요? 그럼 봐. 얘를 선택할 때 봐봐. 그러면 112부터 만들게 112 만들 때 봐봐. 7개 중에 한 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112가 돼버리면 그 뒤에 2, 4를 못 만들어요. 왜? 이미 2를 얘가 써먹었잖아. 그쵸? 2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랬어요? 그럼 얘는 몇 개 선택해야 되냐? 얘를 내려가다 보면 봐봐. F 요 바로 위가 이제 6, F7, F8일 텐데 선생님 처음에는 얘는 앞에 거랑 연계가 있으니까 얘는 쓰면 안 되고 여기 1, 1, 2를 박으면 되는구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왜냐면 1, 1, 2 해버리면 1, 2가 돼서 2, 4를 못 만든단 말이야. 또 하나 올라온 거야. 더 위에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F5 더하기 F6, 2, F7 되는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1, 1, 2를 박을 때 F5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F1 라인부터 F5 라인까지 5개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랬어요? 뒤에 그 다음 줄과 그 다음 줄까지 필요한 세팅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5C1이 됩니다. 여기 됐어요? 왜? F6에 1, 1, 2를 박으면 2, 4를 못 만드니까. 알겠죠? 최대한 F5까지 해서 출발해야 돼. 최소. 알겠습니까? 수현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봐봐. F5가 1, 여기가 1, 1, 2가 되는 건 가능해. 왜냐면 이미 얘가 F6이 1이고 얘는 2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이게 아니죠.
지금 눈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내가 112 존재하고 224 존재하니까 여기는 이미 2가 안 되잖아. 그 다음 라인에 7이 2였으니까 얘가 2를 받고 얘가 4가 되면 되잖아. 112도 있고 224도 동시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F6에 112를 박아버리면 224를 못 만든다고. 그 뒤에 뭐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택할 때 F5까지 끊어야 되는 거야. F6과 F7은 112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세팅하려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70이 아니라 50인 거야. F1부터 F5까지 중에서 한 개 선택. 걔가 1, 1, 2 라인인 거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수연아 이해돼? 안 돼? 수연아 봐봐. 내가 지금 여기 뭐 하는지 알겠어? 112도 존재하고 224도 존재하는 경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교집합 그쵸? 그러려면 봐봐. 여기에 112가 돼버리면 얘 말고 그 다음 줄에 224가 되면 돼요. 얘가 이미 2였기 때문에 여기에 2잖아. 그럼 224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112도 존재하고 224도 존재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12가 되면 여기가 1, 2는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2, 4를 못 만든다고. 그 다음 줄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은 F1, F2, F3, 1, 1, 2가 되는 경우는 얘가 가능하겠죠? 그죠? F5와 F6과 F7이 1, 1, 2가 되는 경우도 여기가 2, 4가 되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F6, F7이 1, 1, 2가 돼버리면 얘가 이미 1, 1, 2가 돼버리면 얘가 1, 2니까 얘가 뭐가 되든 간에 2, 4를 만들 그 다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동시에 존재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F5까지에서는 1, 1, 2가 나와주긴 해야 되는 거야. F1부터 F5까지 5줄 중에서 한 줄이 1, 1,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 5개 경우 선택. 그리고 나서 봐봐. 그게 만약에 F5라 가정하면 얘가 1, 1, 2가 됐고 얘는 1, 2가 됐고 얘도 2가 된 상태에서 얘가 2,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F5부터 F9까지는 세팅이 끝난 거죠, 다시. 그죠? 그러면 5부터 9까지 총 이 5개의 숫자는 결정이 다 돼버린 거야. 이래서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봐봐, 여기 써볼게요. 1, 1, 2가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2, 4가 결정이 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 F5가 1 쓰고 F6이 1 쓰고 7, 8이 2 쓰고 4 한 개 썼으니까 결국 내가 몇 개를 쓴 거냐면 1, 2개가 날아가고 1개 남았고요. 2, 2개 날아갔으니까 사용된 게 남은 게 없고요. 4 1개 쓰면 3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9개의 숫자 중에서 5개는 지정을 했고요. 남은 4개의 숫자에서 한 놈이 1을 가지고 한 놈이 3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4, 1, 1 가져간 한 개만 선택하면 되겠죠. 정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학습용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공부용 문제입니다. 알겠죠? 30번 동안 공부용 문제입니다. 30번 빨리 풀어볼게요. 30번입니다. 하셔도 되겠죠? 자, 30번입니다. 많이 힘드니? 네, 요거 내줄게. 30번입니다. 30번. 빨리 가볼게요. 30번에 여러분, 이게 중복조합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이거 기본 유형 문제는 아닌데 이런 이제 레벨 있는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는 패턴이라 이 문제를 틀로 좀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요것도 학습용입니다. 봐. 얘가 뭐라 했냐면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4 이렇게 할게요. 쭉 가서 12번째 자리, 11번째 자리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얘가 이 박스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일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의 수와 n 플러스 1번째 잠깐만 지금 여기 카드에 마이너스 1 6개랑 1 6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열 하나 소리죠. 그쵸? 이랬으면 그때 얘 둘 곱한 곱이 A1이라는 얘기예요. 박스 말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와 세 번째 카드 곱한 곱이 A2라는 얘기예요. 이랬으면 그렇게 얘가 박스에는 설명해 놓은 거야. 마지막으로 11번째와 12번째 곱이 A11인 거야. 이랬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마이너스 1번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곱이 나올 수 있는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둘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부호가 같으면 1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봐봐. 이 11개를 다 더했더니 어려운 문제예요. 더했더니 3이나 써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좀 여러분들이 뭐부터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수열에 나올 수 있는 얘기야. 경우의 수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봐. 얘를 보자마자 너네가 생각해야 돼. 야 A1부터 지금 A11까지 합이 지금 3이라는 건데 11까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 안에 마이너스 1이 몇 개고 몇 개 1이 몇 개인지부터 파악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이렇게 파헤쳐야 됩니다. 봐봐. 마이너스 1이 x개라 치고요 1이 y개라 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찍어봐도 알 수 있어. 알겠죠? 아마 마이너스 둘 다 6개 있으니까 총 12개잖아. 그렇죠? 12개 중에서 아니구나 11개구나 숫자가 11개 중에서 마이너스 1 하여튼 몇 개인지 찍어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만약에 마이너스 3개라 치면 1이 8개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둘의 합이 5니까 이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4개고 11개죠. 저거 4개가 돼버리면 11개 7개 이러면 되겠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A1부터 A11까지 그 숫자 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둘의 곱을 얘기하는 거야. 숫자 카드는 마이너스 1이 6개고 1이 6개인데 그거 말고 얘 둘의 곱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이 그죠? 얘 둘의 곱이 A1 얘 둘의 곱이 A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숫자 카드의 배열에 따라서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는 개수가 결정이 될 텐데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7개, 4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사실 원래 제대로 푸는 거는 문자로 나서 알겠죠? 그럼 봐봐. x 더하기 y는 총 11개가 되는 거죠. 총 11개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x개면은 더해버리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3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풀면 정확하죠. 그러면 이게 연립해서 풀면 똑같이 x가 4 y가 7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3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이 4개 나오고 그 1이 7개 나와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이제 얘기하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주목 봐봐.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 1, 1, 1, 1, 1 주목, 주목. 자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숫자 카드가 이렇게 깔려있으면 A1이 얼마가 있어요? 1, A2는 1, 1, 1 요렇게 여기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부호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봐봐. 또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부호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 여기도 바뀌었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 부호가 안 바뀌고 그냥 가면은 다 1인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호 변화가 탁 생기는 그 순간에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푸냐면 잘 봐봐. 1을 깔아놓고 혹은 마이너스 1을 깔아놓고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1을 깔아놓은 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1로 갈게. 1을 6개 깔아놨어. 나한테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어? 6개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거를 어느 공간에 몇 개를 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공간에 마이너스를 1개 넣든 2개 넣든 3개 넣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 여기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한 번, 두 번의 부호 변화 생길 거란 말이야. 요 말 이해되겠어요? 그죠? 1을 깔아놓고 1과 1 사이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공간을 선택하는 순간에 두 번 탁탁 바뀝니다. 이해되겠어? 부호가? 그러면은 AN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두 번 튀어나오겠죠. 근데 끝자리는 또 달라. 끝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을 거야? 그럼 여기에 1개 넣든 2개 넣든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넣을 거면 여기서는 마이너스에 1개 튀어나와. 그러니까 양 끝자리와 사이에 넣는 게 다른 거지. 역할을 하는 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야 돼. 봐봐. 자, 요거 중요한 상황이고 중요한 유형이 될 수 있어. 어려운 유형입니다.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순서는요. 1을 먼저 나이를 놓고요. 6개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를 넣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를 넣을 때 봐봐. 주목. 여기에 양 끝에 마이너스를 넣는 거는요. 얘 둘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그냥 한 개만 나와. AN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요거 이해돼?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 한 개다 넣어버리면 한 개를 넣어서 두 개 넣어서 두 개 하지 않아? 몇 개는 넣으면 되는데 여기 넣는 순간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AN이 마이너스 1 되면 한 개 나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근데 여기 공간 여기 사이에 넣는 경우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여기는 AN이 마이너스 1 되는 게 되는 상황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1과 1 사이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걔 때문에 마이너스 두 번 튀어나와. 양 끝에 넣을 거야. 그럼 걔 때문에 한 개 튀어나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돼.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양 끝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쌤 원래 생각은 두 번째는요. 양 끝 중 한 개만 사용. 원래 이렇게 했죠. 세 번째, 양 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분류해야지. 양 끝이 개입되는 상황이 틀린 거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자, 나는 마이너스 1이 지금 4개가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나머지 당연히 7개는 자동 나올 거야. 이건 맞출 필요 없어. 난 4개를 만든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양 끝을 사용하려면, 봐봐. 여기에 넣을 거야. 알겠죠? 여기 넣는 그 마이너스 1의 개수를 내가 A라 할게. 왜? 여기를 넣기만 하면 한 개를 넣든 두 개 넣든 어차피 부호변화는 한 번 생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를 A개를 할게요. 여기를 B개를 할게. B. 여기는 B개, A개. 이해되겠지? 그럼 봐. 여기서 마이너스 한 번 만들어주고 여기서 한 번 만들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 사이에 몇 군데가 더 필요해? 마이너스를 총 4번 나와야 되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나왔으면 여기 사이에 내가 몇 군데를 또 더 넣어야 돼? 한 군데 넣으면 되겠죠? 여기 한 군데가 2개 나올 거니까, 그쵸? 그럼 봐. 이 중에선 한 개만 선택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이 5개 중에서 한 개 선택. 됐어요? 그게 만약에 여기라 가정하면, 알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개수를 C개라 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마이너스 1이 6개 있는데 A, B, C 자리에 6개를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겠어요? 오케이? 그때 A, B, C 자리에 안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한 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부호변화가 탁탁 4번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들어갈 게 이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되는, 그죠? 자연수 A, B, C의 개수와 상황이 같은 중복조합 문제예요, 이게. 상황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A, B, C 자리에 마이너스를 6개 넣긴 해야 되는데, 그죠? 몇 개씩 넣든지는 상관없고, 근데 그 몇 개씩 넣는 거에 따라서 배열은 틀려질 거니까.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봐봐. 여기 한 개 넣고 여기 뭐 4개 넣고 여기 한 개 넣으면 가능하죠. 상황이 됩니까? 예언 얘기 되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여기 써볼게요. 한 개, 4개, 한 개로 가정하면 마이너스 1, 1, 1, 그 다음에 여기 4개, 그 다음에 1, 1, 1, 여기 한 개. 가능한 얘기죠. 왜? 마이너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될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 개수를 우리가 이제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이런 거잖아. 그죠? 1, 4, 1을 얘기하는 거고, 뭐 2, 2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게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3H, 3이 되는 거야. 왜? 자연수겠으니까. 알겠죠? 이 중복조합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문자가 바뀌는 횟수가 몇 번 나와야 되냐, 뭐 이런 문제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생각되겠어요? 자, 그 다음요. 자, 또는 양끝 중에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는 봐봐. 양끝 중에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 개 써서 얘 때문에 한 개 나오는 거지. 그치? 가운데에 한 개를 더 쓰면 2개가 나오니까 3개가 돼버리고 한 개 더 쓰면 또 2개 나오니까 5개 된단 말이야. 이거는 불가능해. 4개를 맞출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양끝을 다 쓰던가 안 써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얘만 이해했으면 얘는 이제 쉬워. 양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이제 안 쓸 거니까 지우고요. 안 쓸 거니까 지우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5개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자리가? 2개가 필요하겠죠. 왜? 한 개는 2번 나올 거니까. 50. 그게 만약에 얘랑 얘랑 치면 이거 C를 적어놨어요. 여기 뭐 A를 할게요. A, K가 적어서 치면, 그죠? 이번에는 A, 여기 들어가면 뭐야?
A 더하기 C가 6을 만족하는 자연수 구조. EH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EH 4는 뭐냐 봐봐. 5개 중에 2개 선택했지? 그 두 자리에 여기를 A개 놓고 여기를 C개 놓다 가정하면 총 6개의 마이너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넣을 수 있는 개수가 A개, 여기 넣을 수 있는 C개를 치면 둘의 합이 6 만드는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6 만드는 자연수니까 여기 2 빼고 2H 4. 둘 더하면 들어가야 되죠. 그쵸? 들어가야지 부호변화 생길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문제다.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여기 불 좀 할게요. 이게 이제 여기 사용되는 중복조합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중복조합 유형은 사실은 이렇게 값을 있으면 인지가 돼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 맞출 수가 없는 문제야. 왜냐면 이런 걸 아직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유형은 근데 나온 적이 있는 문제긴 한데 약간 이런 뜻인 거야. 잠시만 봐봐요. 쉬운 버전을 얘기하면 이런 문제인 거야. 예시로. 내가 A, 4개 내가 BBB를 나열할 건데, 오케이? 뭐 이런 거죠. 뭐 A에서 B로 바뀌거나 또는 B에서 A로 바뀌면 이럴 때 플러스 1점을 얻는다. 1점을 얻는다. 그때 뭐 4점을 얻을 2점 할까요? 2점 얻을 2점 놓자. 4점 얻을 뭐 경우의 수를 뭐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야. 알겠죠? 이게 지금 이대로 딱 깔아버리면요 1점만 따고 끝나는 거지. 이랬어요? 오케이? 근데 뭐 A, B, A, B, A, B 하면 점수 많이 없겠지. 뭐 이런 식인 거야. 알겠죠? 이럴 때 어떻게 쓴다? 중복적 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풀어보면요 A를 깔아놔. 그죠? 4점을 얻으려면 양 끝에 B, B를 박아버리면 2점 얻었고요. 가운데 하나 딱 박아버리면 2점 얻을 거니까 총 4점이 되겠지. 이런 케이스가. 양 끝을 안 쓰고 가운데 두 군데 박는 거야. 그죠? 몇 개를 박든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런 게 중복조합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프리피트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래서 그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나온 중복조합 문제였다. 어려운 문제죠. 알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공통영역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시고 시간 남은 친구는 복습하시고 애들 넘으면 할게요. 갔다 가시죠. 힘든 날이니까 오늘 일찍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제 수업 끝나고 개별 상담을 등원하는 순서대로 빨리빨리 해드리고 빨리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수현이가 먼저. 그래요? 괜찮아요. 알았어. 제가 본다는데요. 그건 안 돼요. 네. 둘은 내가 들어왔다 둘 다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누가 먼저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또 미적분 친구들도 누가 먼저인지 모르는데 우리 원기 뭐 지각했을 것이고. 네. 너희는 몇 시였어? 40분? 5시 40분? 유나는? 저 6시 1분? 수현이는? 기억 안 나? 일단 알았어요. 네, 어떻게 알아서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 세 친구들부터 하면 되겠네요. 빨리 끝날 친구들부터 빨리빨리 하고 또 보내드릴게요. 힘드니까 오늘은. 자, 공통영역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푼 것들을 이따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풀이할 문제가 많이는 없어요. 그죠? 12번 틀린 친구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12번 쳐봐봐. 아이고, 네. 12번은 뭐 이게 수학이적 수학이적이래. 그 증명박스 문제가 최근에 다시 나온 문제 기조라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했는데 여기 뭐 길만 잡아드리면 쌤이 이거 풀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풀라고 했죠. 위에 뭐가 나와 있고 어떤 모양인지를 체크하시고 알겠죠? 여기 위에 박스 위에 정보는요 A1이 3인 거 A2가 10인 거 요거 두 개는 뭐 체크해 주시고 1, 2 나와 있고 그죠? 이상한 시그마식 하나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얘 구하는 거래. 됐어. 가운데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제일 밑에 박스 내려가세요. 가부터 보시면 이게 bn 플러스 1 bn 플러스 1분의 an이 다 곱하기 n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위에 바로 있죠. 거기 위에 bn 플러스 1분의 an이 시그마 k는 여러분들이 이게 써져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풀 수 있죠. 이 수학적 기납법 관련된 혹은 증명박스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버전의 문제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N-1까지 그죠? BK 플러스 1분의 AK 뭐 이건 다 구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지금 요 식을 이용해서 이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시그마가 사라졌다는 얘기인 건데 그쵸? 그 위를 보시면 그죠? 얘가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위에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얘는 그러면 n 자리에 n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알겠죠? 여기에 n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전개도 되지만 요거 인수분해하면 n 마이너스 1이니까 n 플러스 1이죠. 여기에 n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n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식은 요거 전개해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n 될 겁니다. 같은 식이죠. 여기 집어넣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거 뺀 게 쟤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상황이 이해됐어? 얘가 얘 빼기 얘라는 게 얘는 위에 나와있죠 이렇게.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n 자리에 n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계산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n이다. 가는 2가 나왔겠죠. 가는 해결됐을 것이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나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뭐 불안한 척은 읽어도 받겠지만 읽어서 이해됐으면 베스트고 이해 안 됐으면 버려. 박스로 내려와 그냥. 알겠죠? 자, 박스에 뭐가 되어 있냐면 bn의 공비가 나인 등비수에 돼요. 그죠? bn이 등비인가 봅니다. 그러면 바로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위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제일 위에가 필요하겠네요. 제일 위에 b1이 2분의 1이라고 하나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럼 등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b2만 정확히 구하면 돼. 알겠습니까? b2를 구할 때 여기 식을 이용하면 되죠. 여기에 내가 n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버리면 bn 플러스 2구나. n 자리에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요 식. 그죠? 내가 구한 식.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b2 더하기 1분의 A2는 2 집어넣죠. 4가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곱해버리면 A2는 4B2 더하기 4다. 그때 문제에서 이제 A2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첫 줄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어버리면 넘겨서 6은 4B2다. B2가 2분의 3인 게 밝혀지죠. B2가 2분의 3이면 얘가 등비 수열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공비가 3이었겠죠. 공비는 3이다. 얘는 3이다라는 게 또 쉽게 밝혀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얘가 등비 수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예전에 푼 평가 문제에서도 그때는 등차 수열 문제였는데 그 B1, B2만 밝혀내면 공차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버전이 연상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그마 n1부터 5까지 n분의 an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얘도 이제 여기서 풀면 되죠. 그 여기 위에 문장 보시면 n분의 an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2 곱하기 bn 더하기 1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bn에 대한 정보를 구했죠. 공비가 3이고 초항이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2 곱하기 바로하고 bn이 초항이 2분의 1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an은 bn을 일반을 만들어 집어넣어 버리면 식이 나와서 전개해 버리면 3의 n-1승 더하기 2가 됐어요. 요 식을 여기 시그마에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뒤 문맥 파악으로 가볍게 뚫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뭐 이 증명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잘 찾아서 잘 풀어라 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의 시작은 14번부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4번입니다. 13번까지 서는 친구들은요, 자기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 이번 시험이 어찌 보면 이제 수능형 난이도 있는 문제와 이제 기본 유형 문제에 대한 결이 딱 구분이 확실하게 좀 모의고사로 판단돼서, 그죠? 앞쪽에 실수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뭐 여러분들이 또 등급에 영향을 줬을 것인 거예요. 그렇죠? 실수 없이 잘 풀어낸 친구들은요, 이제 14번, 15번 같은 이런 이제 수능형 문제들을 얼마만큼 이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냐가 또 등급을 갈라주는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4번은 수능형 문제 치고는 이거는 뭐 고난도 4점이라 불리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 보통 이제 문제 난이도를 얘기 드릴 때 고난도 4점, 그 다음에 준킬러, 킬러 이런 점을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킬러는 뭐냐면 킬러 틀리고 다 맞추면 몇 등급? 킬러 틀리고 다 맞추면 몇 등급이야? 킬러 문제라고 보통 불리우는 문제들이 얘 틀리고 다 맞추면 1등급. 그죠? 1등급 아니게 틀리는 문제인 거죠.
킬러까지 다 맞추면 100점이지. 1등급이 아니잖아. 그 100점이잖아. 그잖아요. 킬러라고 또 표현하는 이 수능 수업 하시는 쌤들이 킬러라고 표현하는 문제는요. 보통 1등급 많이 틀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킬러만 빼고 다 맞췄어 그게 1등급이라는 소리죠. 알겠죠? 근데 보통 그 단단한 1등급 친구들은요. 그 뭐냐 평상시 학원 숙제 같은 거 할 때 킬러 문제를 보통 풉니다. 얘네들이. 단단한 1등급 아이들은. 알겠죠? 실전이니까 못 푸는 거야. 실전에 자기 실력을 다 표출하기 쉽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보통 1등급이 단단한 아이들은요. 평상시에 킬러 문제를 웬만큼 다 푸는 애들입니다. 네. 단단한 1등급을 알겠죠? 그렇고 걔네들이 이제 포트 터지게 좀 나온 거야. 알겠죠? 네, 그런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준킬러라 불려드리는 문제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준킬러까지 틀리고 다 맞추면 2등급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 상태고 그러면 단단한 2등급 아이들은요. 평상시에 준킬러를 푼다 못 푼다? 풀죠. 네. 그냥 숙제로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문제 풀잖아. 준킬러는 일단 풀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답은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단단한 2등급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난도 4점이라는 건 요까지 틀리고 다 틀리면은 3등급. 알겠죠? 그러면 단단한 3등급, 꽉 찬 3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평상시에 풉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라고 선생님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요 분류로 얘기하면요. 14번은 그렇죠. 고난도 4점이라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단단한 3등급 아이들은 이 정도는 평상시에 좀 여유 있는 감정이라면 풀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알겠죠? 그런 문제가 요놈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4번입니다.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훈련이 된 이후에는, 알겠죠?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상수 AB, A는 0이 아니고요. 상수 AB가 fx는 3 sin x 0과 파이 사이 요거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머릿속에 a 코사인 x 더하기 b 파이부터 x가 2파이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0부터 2파이까지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y는 fx와 y는 ft 를 만족하는 실수 x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는, 그죠? 인 t 값이 4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a, b를 잡아내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쌤이 요거를 이제 fx는 ft라고 원래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이 얘다. 이 방정식의 실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 소재는 우리가 평가원 문제에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총정리할 때 더 만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fx가 단순한 사인을 가볼까요? 2파이까지 있는 저 해석도 좀 해보면 0부터 2파이까지 있는 사인 x가 fx라 가정해볼게요. 그죠? 제가 말하는 그 실근 fx는 ft의 실근 x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t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임을 쳤을 때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y는 ft라는 직선은 요 직선이죠. 요게 y는 ft죠. t가 0인 상황이라면 그죠? 요 점의 y좌표가 f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과 만나는 이 함수와 만나는 교점은 하나, 둘, 세 개죠. 실근 3개. t가 만약에 위로 올라왔어. 여기 갔으면 t가 만약에 뭐 0.1이면요. 0.1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y는 ft가 되겠죠. 그죠? 실근 몇 개요? 2개. 그죠? 그럼 t가 0부터 쭉 움직일 때 실근이 몇 개인지부터 좀 체크해 볼게. 알겠죠? t가 여기서 0을 출발합니다. 이때는 실근 3개. 다 색칠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면요. 그 다음 t가 올라오면 2개, 여기서 1개. t가 내려오면 2개, 다시 3개. 또 2개, 1개, 2개, 다시 3개. 뭐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t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여기 뭐 a라 치고요. 여기 있을 때 b라 치면요. t가 a에 있을 때나 b에 있을 때는요. 실근의 개수도 똑같고 그 실근의 x값도 똑같겠죠. 얘랑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2개인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함수는 이런 함수가 돼야 되고, 오케이? 그랬을 때 요걸 만족하는 t가 4개만 나오도록 저 a, b를 잘 잡아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게 저 fx를 정확히 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f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있고요. 0부터 파이까지는 쉽게 그리죠? 색칠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해요. 색칠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파이를 빵꾸 뚫려 있습니다. 파이. 얘가 3이 되는 이런 그림이고요. 내가 채워야 될 건 여기 파이부터 2파이까지죠. 2파이까지. 그죠? 요걸 채우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얘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런 그래프는요 축에다 그리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저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선생님이 세워주는 게 있죠. y는 a 플러스 a 따로 그려야지. 왜? 여기다 그리면 더 헷갈려. 알겠죠? 얘는 그림 어떻게 된 거야? 얘를 내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려볼게요. 얘는 기준선이 y는 b죠. y는 b는 어떤 직선이 위치에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y축이 있겠죠. 그죠? 원래 그림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림이 한 줄인데 그죠? 얘가 지금 파이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냐니까 그죠? 아, 그림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생긴 이런 그림일 겁니다. 는 이 양도 다 있어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x는 2파이가 되겠죠. 여기 위에 높이는 뭐 b 플러스 a일 것이고 여기는 b 마이너스 a라고 잠깐만요. 그리다 보니까 a의 부호가 나와 있나? a의 부호 체크.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네요. 그죠? 아 그럼 만약에 a가 내가 그린 건 a가 양수라는 생각으로 그린 거야. 알겠죠?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이게 뒤집어져 있겠죠. 그럼 얘가 이럴 수도 있겠네. 여기 하나 그리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x는 파이 여기는 2파이 x는 2파이 가운데가 y는 b 똑같이 그죠? 여기 높이는 또 b 여기는 부직수는 b 마이너스 a겠죠. b가 음수면 a가 음수면 b 플러스 a가 음수인데 이거였어.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두드릴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그림은요 축의 그림을 더 헷갈려서 못 풀어. 알겠죠? 따로 잡아놔야지. 그래프 기형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함수거나 아니면 감소함수겠죠. 그걸 여기에 딱 그려서 뭘 만들래? 이걸 만들래.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봐봐. 이게 4분의 7파이가 되려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얘는 지금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위에 만약에 내가 딱 어떤 그 y는 ft가 있다 가정을 하면 여기에 a와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 둘이 합은 얼마야?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니까 a 더하기 b는 파이였을 거예요. 그죠? 이랬어요? 여기 어딘가 y, f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다 두 개로 나올 거 실근이. 이 두 개의 합은 얘인데 이게 지금 총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려면요. 여기에다가 봐봐. 얘랑 이제 여기서 뭔가 만나는 포인트 생기겠죠? 그죠? 그놈이랑 합해가지고 지금 4분의 7파이가 만들어지려면 4분의 7파이에서의 파이를 빼면 어떻게 돼? 4분의 3파이가 남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근이 4분의 3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즉 얘네 둘과 뭔가 합쳐가지고 4분의 7파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는 게 먼저 느껴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마 FT는 여기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왜? 여기에 FT를 그어버리면 이미 얘들의 합이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 더한 게 4분의 7파이 만들려면 여기서 파이 빼버리면 4분의 3파이인데 여기에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교점이 있어? 그럼 걔가 더해져서 4분의 3파일 리가 없잖아. 왜? 요점의 x값은 파이와 2파이 사이일 거니까 여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이해됐어요? 그러면 FT가 여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사이는. 이해됐습니까? 이게부터 밝혀져야지. 명확한 그림에서의 포인트가 밝혀져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FT는 어디밖에 없는 줄 알아요? 봐봐. 여기 0. 0 가능하죠. 왜?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여기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만나는 게 4분의 7파이가 하나 있어버리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끝점. 왜? 만약에 YFT가 여기 있으면 여기 써버리면 얘는 실력이 한 개잖아. 2분의 파이야. 그죠? 그러면 4분의 7파이에서 2분의 8 그러면 4분의 5파이가 남거든? 이쪽에 4분의 5파이를 감당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나올 수 없는 구조야. 이쪽은 이렇게 생기든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뭔가 그림이 생겼어? 그때 우리는 뭘 만족해야 돼? 교점이 어차피 여기서 한 개밖에 안 나와.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이 추론이 끝났습니다. 자, YFT가 아직 여기 그리지도 않았어. 이렇게 그리는 게 베스트라니까? 원래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 알겠죠? 이거 그려놓고
여기에서 FT를 내가 두들겨 봤는데 만약에 여기 가운데서 나와버리는 건 말이 안 돼. 얘를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FT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여기 끝점 아니면 여기 아래점인데, 그죠? 이런 말 만족하는 게 T가 4개 나와야 돼. 그러면 만약에 끝점이 아니라 가정하면요, 알겠죠? 여기서 뭔가 몇 개가 나왔던 소리인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서 어차피 나와봤자 한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뭐가 돼야 되냐면 봐봐, 0과 이 점도 되고 여기서 뭔가 누군가 만나서 둘의 합이 4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2분의 파이잖아. 그치? 2분의 파이랑 더해서 4분의 7파이 되려면요, 저기서 4분의 5파이. 이랬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여기 0이 분명 얘가 말한 t 값이 되어야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2분의 파이가 요 점도 얘가 말하는 t 값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4개를 채울 수 있어. 자,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여기가 정답인 상황이라면, 여기 x 값이 2분의 파이니까, 잠깐만, 4분의 7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4분의 5파이란 말이야. 그죠? 분명 이 그래프가 여기가, 잠깐만요, 2분의 3파이가 있을 것이고, 4분의 5파이가 이쯤 있을 거거든요. 이 점을 지나야 될 겁니다. 이 점이 뭐냐면, 4분의 5파이, 3인 거죠. 여길 지나야 여기 y는 ft를 딱 그었을 때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딱 2개가 나와서 둘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고요. 그걸 만들어주는 t값이 이 점 하나, 이 점 하나 2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밑에 있는 y는 0과 만나는 여기에 y는 ft가 또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 FT가 딱 있어버리면 봐봐, 요 교점의 X값이 0이잖아. 0이랑 더해서 4분의 7파이 되려면 여기는 4분의 7파이여야 돼. 이쯤 될 거고요. X는 4분의 7파이. 오른쪽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야 됩니다. 여기가 4분의 7파이, 0인 거죠. 이런 그래프가 돼야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코사인 그래프는요,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감소하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쌤 생각에는 그림이 여기 위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만 찍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이해됐습니까? 즉, 요 상태의 그림, 오케이? 그래야지 봐봐. 자, 오른쪽이 이렇게 채워진다면 생각해봐. y의 ft를 딱 움직였을 때, 막 t가 딱 움직였을 때 여기 딱 있어버리면 둘의 합이 4분의 7파이 맞죠? 그죠? 그리고 그걸 맞는 t값이 하나 2개 맞잖아. 여기 사이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여기가 4분의 7파이 맞죠? 그걸 만족하는 x값은요? t값은 여기 하나 2개 나오죠. 그 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끝에서 요거 밝혀낼 수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자, 답을 구하는 포인트는요, 요 점,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이 점을 지나야 돼. 이 두 점을 여기 함수에 대입하면 a, b가 나옵니다. 알겠죠? 4분의 5파이, 3을 집어넣어버리면 코사인 4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a 더하기 b가 3이 돼야 돼.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 0을 집어넣어버리면요, 코사인 4분의 7파이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a가 a 더하기 b가 0이다. 열리 맞으면 a, b가 나와버리죠. 끝나는 그런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추론이죠. 삼각함수에 대한 이 그래프의 상황을 정확히 추론해내는, 해석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경험한 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물론 이제 그런 평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3월 단계에서는요, 아까 쌤이 이걸 고난도 이제 4점이라 불러왔지만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준표로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아마 지금 3월쯤에는요, 단단한 2등급 아이들도 실제로 못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이 자반의 디테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좀 이따 볼게요. 지금 이제 에너지가 많이 딸린 표정이 친구들이 많았어. 20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20번만. 무슨 개별 상담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남는 시간이 있었다면 20번 같은 투자를 해야지. 저마식도 아니고, 그죠? 수요를 다 준 거 아니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걸 나열해서 규칙을 발견했어야지. 자, 20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이번 시험 분명 여유가 있는 친구들 좀 있었을 텐데 그런 여유를 여기다 투자해야 돼. 특히 점화식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그랬잖아. 얘는 물론 주간식이라서 하겠죠. 근데 점화식이 아니라 수열의 일반원에 던진 문제죠. 이건 점화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일반으로 준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자, 수열이 다음과 같다. 그때 SM이 20부터 30 사이에 존재하는 M 값을 다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그 식을 보면 AN이 그 나와 있어요. 쌤이 이거 풀 때 AN은 나이였습니다. A를 보자. 첫 번째가 1이네. 두 번째가 2고요. 3이고요. 4고요. 다섯 번째가 밑에 가야 되잖아. 5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냥 세트. 그죠? 그리고 다시 또 5의 아닌 거니까 6, 7, 8, 9 마이너스 여기 밑에다가 10을 넣어야 되죠. 20. 그죠? 그 다음 11, 12, 13, 14 거기 위에 식 빨리 이해하시고 마이너스 잠깐만 이게 잘못됐구나. 마이너스 잠시만요. 30이죠. 마이너스 5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 17 머리 가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네. 지금 예감하는 규칙의 패턴이 주기성을 띠고 있죠. 5개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숫자를 바라볼 때는 5개씩 끊어서 봐야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자 계산해볼게요. 얘가 지금 SM이 지금 20부터 30 사이 껴야 되니까 여기를 더하시면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을 더해버리면 이게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0이 딱 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6이랑 7이랑 13, 21 스톱. 답이야 일단. 알겠죠? M은 8이 답입니다. 오케이? 왜? 8까지 더하면 이게 21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쵸? 포함돼버리고요. 얘를 얻는 순간 30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9는 안 되네요. 그죠? 탈락이고 요까지 더하면 또 0이에요. 이걸 조금만 나이로 보면 금방 5개마다 0이 되는 걸 발견한단 말이지. 알겠죠? 야 그러면 그 다음 진행하면 잠깐만 있어. 요까지 더하면 이거 23 아니야? 정답 12번째 12 답 신경. 얘 너도 30 넘어가. 탈락. 또 0이야. 그죠? 그러면 16 17 답이 안 되네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쪽을 쌓으면 답이 안 돼. 근데 여기까지 여기가 아마 잠깐만 여기 20번 장이겠죠? 0일 거 아니에요. 그치? 21이 튀어나오겠네. 그죠? 여기까지 하면 21일 거란 말이야. 21 정답. 됐습니까? 네? 16 됩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16 안 되죠. 17 안 되고. 18 안 되고.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안 되는데? 괜찮습니까? 패스. 21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25까지. 그 다음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쌤, 저 좀 헷갈리는데요. 다 써, 그러면. 그것도 되잖아. 알겠습니까? 쌤은 빨리 풀이 강의 해줘야 되니까. 빨리 가봅시다. 얘까지도 0이야. 26 되겠네. 요거 26, 그쵸? 26 정답. 26. 그리고, 없어요. A 30까지 가서 0. 전체 합이 0. 31부터 이제 나올 일이 없겠네. 괜찮습니까? 네, 답은 쟤네들이다.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위에 식을 딱 봤을 때 일단 정하식이 아닌 거니까 수열을 준 거니까 뭐부터 해야 돼? 나이부터 빨리 해야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원하는 걸 차근차근 잡아가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꼼꼼하게 좀 해보세요. 이런 건 시간만 있으면 금방 뚫어낼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21번과 22번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지금 20번도 뭐 아직은 그죠? 뭐 고난도 4점이라 볼 수도 있다. 뭐 아마 승능적 아이들 중에서 꽤나 틀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라서요. 그다음에 21번, 22번은 그쵸? 킬러라 불리울 만한 그런 문제인데요.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에 쌤 저번에 우리가 사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이야기인데 그때 미분한 것도 한번 적어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아쉬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시죠. 21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속 1이고요. F형이 0인 상태. 0인 상태에서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마이너스 절대가 ft의 dx, dt를 줬습니다. 그렇죠? 얘 보면 우리가 좀 파악된 게 있죠? 저번 배운 내용의 해석을 좀 해보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이잖아. 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제 저 안에 있는 함수도 얘기해볼게요. ft 마이너스 절대값 ft라는 것은 ft가 양수라면 얘는 0이 되고 ft가 함수라면 2배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걸 이제 의미적 해석만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미분한 값들은 필요하게 돼서요.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면 그쵸? 여기 양수인 부분 어떻게 하라고? 0 처리하라고 이렇게 0 처리하라고 그죠? 밑에 있는 건요 2배 하라고 2배 하면 어떻게 되냐 밑에 더 많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노란색 그래프를 0부터 뭐 x까지 적분해라 뭐 이런 의도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그 넓이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거는 이제 그 평가화 문제는 넓이에서 문제가 끝나는 패턴 효과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접근하면 G0이 0이라는 게 하나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얘 미분은 이렇게 합니다. 안에 x만 집어넣으면 되죠. 알겠죠? 안에 절대값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도함수는 똑같이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도함수의 값이 fx가 양수일 때는 도함수가 0인 거고 fx가 음수일 때는 도함수가 2fx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을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박스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x가 k보다 큰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서 도함수가 0을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일 건데 뭐 대충 예측하면 그죠? 이런 3차 함수일 건데 그죠? 지금 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k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가 0 되는 k의 최소가 2래요.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0 되는 게 요 라인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fx가 양수가 되는 범위에 그 k의 최소값이 2라는 건 이런 거야. 얘가 보면 그 x축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걸 다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x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2,0을 지나는 이런 fx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을 거라는 거야. 아마 뭐 이렇게 생겼겠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양수를 만족하는 최소값 k가 2라는 건요. x가 2 이상은 다 양수야 라는 얘기인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가에서 얘기하는 건 가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y fx가 x가 2 이상일 때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은 뭐 2에서 0을 지나이는 거. 알겠습니까? 그림이 하면 이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 f0이 0이기 때문에 여긴 0도 지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점 더 지나고 요점 더 지나는 이 3차 함수가 fx인데 그림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알겠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죠. 상황이겠습니까? 즉 가만 딱 해석했을 때 여기는 2가 잡혀야 되고 그러면 그래프로 추론해 보면 fx의 개형이 아마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가 0, 2, yfx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오른쪽 끝에 만나는 점이 2라는 얘기를 가해서 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 했냐면 G2가 마이너스 8이다. G2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G2라는 건 여기 들어가는 거죠. G2라는 건 뭔 소리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마이너스 절대가 ft dt 얘가 8이야 마이너스 8이야 라는 식을 준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좀 봐봐.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 2,0을 fx가 지난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FE가 어떤 그림이든 간에 FE가 0인 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각까지만 읽었을 때 fx의 식은 추론됩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요. f0이 0이고 fe가 0이기 때문에 x에 x-1을 가질 것이고 나머지 한 개 모르니까 뭐 a라 박아놓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봐봐. 이 가만 잘 해석해도 이렇게 식이 특정되기 때문에 힌트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나한테 준 힌트가 이런 거지. 그죠? 0부터 2까지 요걸 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8이야 라는 이제 산수형 힌트가 던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봤을 때 봐봐. 만약에 이 상태의 그림이 1번 그림과 2번 그림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1번 그림이었으면
0부터 2까지 상태에서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그냥 EFT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준 힌트가 이거 한 개란 말이야. 그럼 이게 1번 그림이라고 판단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1번 그림이라면 0부터 2까지 fx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그냥 EFT가 되겠죠. 얘가 음수니까. 이해했어요? 요 식이 음수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EFT니까 2배 FT DT가 마이너스 8이야. 양변이 약분해버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가 마이너스 4야. 나는 힌트를 남긴다.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는 그냥 밀고 가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라는 거 식을 알죠? T, T-2, T 플러스 A, DT가 마이너스 4다. 이거 풀면 A 값이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끝나는 문제고. 사실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파악하려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남긴 했어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밀고 와서 답고 한 친구 꽤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 2번 그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2번 그림이라면 0부터 2까지 적분 때릴 때 요만큼 뭐가 되는 거야? 0이 될 거란 말이야. 이랬어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조 적분을 때릴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요 안에 있는 그래프가 fx가 양수일 때는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2배 되는 이런 그림이니까 적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뭐 잠깐만 p라 가정한다면 만약에 2번 그림 상태였다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fp가 0이라 가정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잠깐만 시계 먼저 바꿀게요. fp가 0을 가졌으면 fx가 xx-2의 x-p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인테그랄 p부터 2까지 음수범위니까 적용하면 2ft dt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 인테그랄 p부터 2까지 ft가 dt가 마이너스 4가 돼서 알겠죠? 얘 또한 문제 한 개짜리 적분이기 때문에 진행은 가능한데 요거 p값을 못 구해요. p값이 존재하지 않아가 아니라 이게 4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인수분해나 이런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당황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그때 이제 요걸 어떻게 거쳐나가야 되냐. 물론 당연히 이 두 가지 다 짠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서 답이 나오니까 이걸로 답 처리하면 답이 정답이 되는데 얘가 무슨 이유를 공부할 때 밝히긴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p값이 특정되지 않아요. 특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 p가 존재하지 않아가 아니라 구할 수 없는 환경의식이 나와버리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봐봐. 지금 문제가 p부터 2까지 적분을 때렸을 때 그 부호 넓이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잡아내는 건데 지금 fx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fx는 이런 상태야. 0과 2를 지나고 p를 0, p, 2가 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x-p, x-2 이런 식의 3차 함수인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건 여기 넓이가 4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4가 되는 p가 구하는 얘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p 여기를 이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0과 2의 간격은 잡혀있기 때문에 p가 왼쪽으로 많이 갈수록 이 넓이가 커지죠. 이해됐어? 그때 이 p가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넓이가 제일 크게 만들려면 p가 0일 때가 제일 클 거예요. 튕겼다 내려올 거니까. 이게 선생님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한 게 최고차항 계속 1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뭔가 그래프를 추론할 수 없어. 이 높낮이 잡혀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넓이가 4가 되는 게 가능한지만 체크해도 돼. 그러려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봐. 이 밑에 넓이가 제일 크려면 p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그래프를 아예 요런 상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나. 이때 fx를 특정해 보면은 x제곱에 x-2가 되겠죠. 오케이? 이때 요 넓이를 구해보잖아요. 요 넓이가 선생님 보면 3분의 뭐 3가 3분의 8인가 뭐 나오더라고. 알겠죠? 4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건 p가 더 개입돼 버리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마이너스는 아예 불가능함을 잡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죠? 나머지 여기는 단서로는 이게 답이 아님을 밝혀내기 힘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게 뭐 15번인 것도 있으니까 이런 논리적인 결함을 잡아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답을 가는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걸 풀었을 때 A 값이 나와서 그걸로 끝.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체크 되겠습니까? 네. 혹시 어려운 해석이죠? 그죠? 15번이니까 네. 요 공통 영역에 킬러 문제라 볼 만한 그런 유의 문제들입니다. 물론 킬러는 아까 제가 넘어갔던 15번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22번도 좀 가볼게요. 22번입니다.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해석 포인트만 잘 잡아서 요건 다 공부용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뭐 이렇게 왜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문제들이 아니라서 선생님 뭐 우리 요 수업 전부터 계속 했었던 그죠? 그런 유의 문제들에 대한 풀이 힘이 많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해 볼 수 있겠죠. 22번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22번 가볼게요. 22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돼야 돼요. 자연수 K라는 건 일단 K를 뭐 애매하게 줄 수 있으니까는 특정 지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요 문제 잘 봐봐. 좀 어려운 접근이지만 수학적 내용은 쉬운 얘기를 알겠죠? 잘 들어보고 복습을 하면 또 이런 류의 문제의 힘을 또 연습 한번 할 수 있겠죠. 자, fx는 2의 x이고요. 좀 힘내라. 지금 끝이 좀 애매하니까 두 문제 남았습니다. 파이팅! 2 곱하기 잘 듣고 다른 친구들 그 상담할 때 복습하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x는 t가 얘와 얘랑 만나는 점은 a, b라 하자. 스톱. a 좌표 구하세요. t, 2의 t 승이죠. 요건 구했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b 좌표는 t, 2 곱하기 4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k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 자, 그 다음 얘기합니다. 얘도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이죠. 평가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그죠?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구해라.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돼? 누가 더 큰지를 고민해야죠.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얘가 최고치랑 같은 느낌이니까 얘한테 얘를 뺄게요. 그러면 2 곱하기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이겠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절대값 써야죠. 그죠? 얘가 5분의 1 되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 t의 개수가 2개이다. 그때 두 실수의 합을 구해라. 두 실수의 합을 p라고 하죠. p도 구하고 k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봐봐. 쌤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여기를 봤을 때 그러면 얘가 지금 5분의 1 되는 게 잠깐만요. 이게 좀 풀어서 보면 식이 기니까 2 곱하기 4의 t승 마이너스 2의 t승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 이 5분의 1이 되거나 또는 2 곱하기 4의 t승 마이너스 2의 t승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이 마이너스 5분의 1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환경 아닌가? 이해했어요? 일단 누가 큰지 모르잖아. 상황이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환경인 건데 그럼 잠깐만 이게 봐봐 여기에서도 근이 2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도 근이 2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모르는 거잖아. 그쵸? 아직 우리가 그림으로 뭘 본 게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근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치환하는 문제니까 양수인 근이 1개 있고 음수인 게 1개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아직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림을 좀 그려보는 거죠. 자, 얘는 쉬워. 얘는 대충 그려보는 거야. 지금 그림으로 풀 건 아니니까 식은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어디에 근이 존재하냐의 문제인 건데 쟤를 그려보면 fx가 y는 fx가 이렇게 y는 2x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요 놈을 그리면 점근선이 되게 작아요. 이게 1보다 작단 말이야. 밑에 있단 말이야. 여기 뭐 이쯤에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y는 2분의 1 k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넣어버리면요 2 더하기 얼마니까 여기 1, 2 뭐 이쯤 지나겠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점근선보다 위쪽에 있어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근데 봐봐 여기를 더 넘어가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가서 얘는 이 점근선 나가고 요 사이의 간격이 봐봐 얘가 이렇게 점근선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얘는 여기 위에 있을 것이고
그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 얘 간격 얘가 밑이 4분의 얘는 밑이 2 곱하기 4의 x이기 때문에 뭐 여기 뭔가 딸려있지만 이 자식의 진간이 확 커지기 때문에 분명 간격이 5분의 1 되는 게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도 존재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야지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림 그렸을 때. 자, 됐어요? 얘가 지금 이걸 만족하는 거리가 5분의 1 만족하는 t가 두 개라는 건 분명 여기 한 개 있고 그다음 확 올라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다음 움직이는 간격이 얘가 훨씬 가파르게 씩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점점 거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상호책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한 개 나올 것이고 뭐 여기 5분의 1 한 개 나올 것이고 벌어지는 구간에 5분의 1 나올 것이고 분명 얘를 넘어가서도 5분의 1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봐봐 얘는 0에 가까이 붙어가고 얘는 2분의 1의 k승에 붙어가는데 이 숫자가 그 뭐라 해야 돼? 5분의 1보다는 커야지 이 간격이 가능하죠.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k가 만약에 뭐 3이야. 그럼 얘가 8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얘가 아예 밑에 붙어있는 간격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5분의 1의 간격이 저 넘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점근선 자체가 최소한 5분의 1보다 큰 간격이 있어야 얘는 뭐야 이게 쉽게 말하면 y는 2분의 1의 k승을 하나 따라가는 게 있고 간격을 넓게 얘기해볼게요. y는 0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y는 0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는 함수가 이렇게 하면 올라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따라가는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보면 이 간격이 여기 붙어가는 간격에서 뭔가 여기 어디선가 5분의 1 튀어나올 거란 말이지.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 값이 너무 작아버리면 알겠죠? 이 점근선에 가까이 붙어서 쭉 갈 거기 때문에 5분의 1이 발생할 확률이 없어지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놈이 요 k가 자연수니까 k가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그 사이 간격에 5분의 1이 잡히는 그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점 따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쪽에 한 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점근선이 훨씬 작은 값이 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만 증가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한 개밖에 안 튀어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는 점근선이 y는 0이고 하나는 점근선이 y는 2분의 1 혹은 k가 2가 돼버리면 4분의 1까지는 괜찮은데 8분의 1 돼버리면 얘가 툭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얘들의 간격이 5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하면서 5분의 1이 한 번밖에 안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겠어요? 이게 점근선의 저쪽 파트에서 요 사이에서 분명 5분의 1 한번 잡히고 여기서 5분의 1 잡히고 이렇게 두 번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이 점근선의 요 간격이 5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 환경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K가 특정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지금 실수 두 개를 그래프로 봤더니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포인트는요. K가 1 아니면 2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만약에 첫 번째 K가 1이라면 요 함수를 정리해 볼게요. 2 곱하기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승 플러스 2분의 1의 2분의 1이죠. 1승. 그죠? 얘가 5분의 1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5분의 1 되는 경우에서 근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로 K가 만약에 2가 돼버리면 2 곱하기 4의 t승 마이너스 2의 t승 더하기 4분의 1이 5분의 1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5분의 1 되는 경우에서 t값 존재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상황식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K가 일단은 1 또는 2에서밖에 나올 수 없음부터 인지가 돼야 이제 진행이 가능한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좀 꼼꼼하게 토색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봐봐. 자 이제 내가 얘를 바로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는 식이 똑같죠? 일단 안 헷갈리게 두 개 그리기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승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이런 그림인 건데 자 얘를 쌤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2의 t승을 t는 썼으니까 a로 튀어날게요. a 양수입니다. 그럼 위에 방금 식은 봐봐 2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넘겨버릴게요. 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밑에 식은요.
2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에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0분의 7 됩니다. 오케이? 자, 내가 요거를 파악하기, 얘가 지금 실근이 두 개 존재하는 체크해야 되니까 파악하기 위해서 왼쪽 함수 그려버릴게요. y는 2a 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이거 그리기 편하게 하려면 a로 묶어서 2a 마이너스 1 되겠죠. 요 이차 함수 그려보면 봐봐, x축과 a가 양수니까 0과 2분의 1 지난 이런 식의 이차 함수예요. 이 함수로 가야 돼. 아니면 파악이 안 돼. 그럼 봐봐, 요 꼭지점 좌표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 a가 4분의 1 되겠죠? 그죠? 집어넣으면 여기는 어때요?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얼마야 이거? 4분의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나와요. 그럼 여기 y좌표 마이너스 8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마이너스 10분의 3과 마이너스 10분의 7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마이너스 10분의 3이랑 마이너스 8분의 1 비교하면 잠깐만요. 마이너스 80분의 24고요. 마이너스 8분의 10이니까 80분의 10이니까 얘가 작아요. 알겠죠? 얘랑 만나는 직선이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분의 3이 여기 밑에 있을 거란 말이야. y는 마이너스 10분의 3. 얘는 더 밑에 있겠죠. 즉 이걸 만족하는 t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뭐 연립해서 풀려고 하면 안 돼. 함수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요 왼쪽 함수와 얘와의 교점을 체크해 봤더니 k가 1일 때 상황입니다. 교점이 안 나와요, 그냥. 알겠죠? 얘는 답이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럼 두 번째 어디였어? k가 2일 때는요? 요거 따지는 거잖아. 맞아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봐봐. 같은 방식으로 2의 t승을 똑같이 a로 치환하면요? a 양수고요. 오케이? 그러면 위의 방정식은 2a 제곱 마이너스 a가 넘길게요. 5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 됩니다. 산수 선생님 빨리 하고 밑에 거는요. 2a 제곱 마이너스 똑같아요. 마이너스 a는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0분의 9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요 함수 또한 얘랑 똑같죠? 함수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 그려서 k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0분의 1은요 여기 존재합니다. 교점 두 개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20분의 9는 또 마이너스 8분의 1 작기 때문에 교점이 없어요. 그럼 결국 내가 지금 그 식으로 따져보기 전에는 어떤 파트에서 답이 나오는지 몰랐지만 결국 이제 이걸 다 파악하고 났더니 이 방정식에서 t값이 두 개 존재한다 를 그림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구하지 못해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버전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 봐봐. 얘가 5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얘가 5분의 1인 경우밖에 안 나오긴 해. 그런 식으로 파악해 봤을 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K가 1일 때와 K가 2일 때 분명 답은 존재할 건데 그게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의 간격이 그 안에 5분의 1보다 더 작으면 안 된단 말이야. 두 개가 나오려면.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K가 1일 때는 식으로 풀어봤더니 식으로 풀었다는 의미가 이걸 다 인수분해서 답을 구한 게 아니라 알겠죠? 답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치환해서 이 2차 함수를 그리고 이 직선과의 교점을 체크해봤더니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거야. 그래서 K는 2일 수밖에 없구나. K가 2인 경우에서 따져봤더니 요런 방정식에서 K가 두 개가 T가 두 개 나오는구나. 다 밝혀진 거죠. 이랬습니까? 그럼 결국 내가 구하는 식은 이 식인 거야. 그 2 곱하기 4의 t승 마이너스 2 t승 더하기 넘겨버릴게요.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은 0의 두 실근을 t1, t2라고 하면 t1 더하기 t2의 합을 얘가 지금 p라고 이름을 잡은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풀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죠. 푸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빨리 넘어가서 확인만 해야 돼. 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였다. 그러면 결론은 봐봐요. 2의 t승 다시 a로 치환하면 a는 뭐 양수인 거는 저기서도 나왔지만 치환하면 식이 2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산수 내갈게요. 20분의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은 0이다. 얘의 두 근이 여기 t1과 t2는 t값이니까 치환했으면 2의 t1 제곱과 2의 t2 제곱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근과 계수 적용 가능하니까 근과 계수를 적용하면 봐봐 2의 t1 승 더하기 2의 t2 제곱은 제분의 제 2분의 1일 것이고 2의 t1 곱하기 2의 t2 제곱은 20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잠깐만요. 4분의 1 5분의 1 맞죠? 네. 자 그러면 2의 t1 더하기 t2의 제곱이 20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얘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문제 볼게요. 잠시만요. 문제 보시면 그 두 실수의 합을 P라 할 때 K가 2였죠. K가 2였고요. 지금 쌤이 뭐가 잘못 나온 것 같다. 잠깐만요. 2 곱하기 K가 2였을 때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쌤 상호 잘못했어요. 여기가 급하게 보니까 A분의 C가 돼서 40분의 1입니다. 답이 안 나오면 바꿨어요. 40분의 1입니다. 분각을 수한 게. 알겠죠? 그러면 얘가 말한 게 T1 플러스 T2가 지금 문제에서 T1 플러스 T2가 P였을 때 2분의 1의 P승을 구하라 했거든. 그죠?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얘가 P잖아. 2의 P제곱이 40분의 1인 걸 구했기 때문에 알겠죠? 제가 말하는 2분의 1의 P제곱은 얘를 역수한 거죠. 그래서 얘는 4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40인 거고 K가 2이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이 80이 나온 건데 자 스토리가 좀 길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 봐봐요. 좌표는 세워쓸 것이고 여러분이 풀 때는 스토리가 길면은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 그 해석 포인트만. 첫 번째 할 일이 뭐야? 거리 잘 구하기. 그죠? 거리가 일단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 버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알겠죠? 두 번째, 얘가 말하는 실수 두 개가 어디서 나올지가 감이 안 잡히니까 사실은 얘는 그림으로 밝혀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두 방정식의 라인을 다 고민하는 단계였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갔냐면 이제 여기서 다 두들겨보기 좀 애매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냐? 얘 둘을 그려본 거죠. 얘 둘. 알겠죠? 그럼 얘 둘을 그래서 우리가 뭘 밝힌 거냐면 얘 둘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한 놈은 여기 0을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낮게 올라가는 이런 Y는 2의 X승이었다면 한 놈은요 Y는 2분의 1의 K제곱을 정근선으로 하면서 얘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분명 얘가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포인트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y는 4의 x승과 y는 2의 x승을 한 그래프에 그리면 얘가 한 놈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한 놈은 위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걸 넣었을 때 이 폭이랑 0보다 큰 걸 넣었을 때 폭이 이제 다르잖아. 그렇죠? 이 노란색이 아마 4였을 거고 파란색이 2였을 건데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도 뭔가 길이 간격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도 길이 간격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 점을 기준으로 아마 여기도 거리가 5분의 1인 게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 라인의 기준에서는 얘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0보다 왼쪽 라인에서 얘가 밑으로 확 떨어지는 상태의 그림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뭐라 해야 돼? 이 점근선 자체가 잠시만요. 얘가 아주 밑으로 작아버리면 되게 작아버리면 잠깐만요. 되게 작아버리면 여기서는 5분의 1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사이 간격이 5분의 1보다는 커야, 알겠죠? 커야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얘를 뚫고 갈 것이고 얘는 여기서 따라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 사이 간격에서 5분의 1이 한 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의 간격이 5분의 1이 존재할 때도 어차피 지금 그림으로 이해하면 항상 그 위치 4인 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 마이너스 5분의 1 아예 제끼고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항상 얘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K가 첫 번째 1 아니면 2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겠구나를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죠? 그게 판단돼야 그 다음 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파트 하나 잡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죠. 확인. 알겠죠? 그래서 K가 1인 경우에서는 교점 자체가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확인한 거고 K가 2인 상태에서는 교점이 2개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과 계수로 넘어가서 문제를 마무리한 개념인 거죠. 체크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걸 좀 확인해서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15번은 네, 뭐 진행한 친구들을 쌤이 상담을 따로 풀이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그러기 상태다. 알겠죠? 지금 이제 풀이 해준 문제들만 복습을 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쌤이 개별 상담을 하면서 점검을 해봅시다. 풀이. 15번을 손댄 친구들 좀 풀이를 쌤이 잡아줄게요. 상담하면서 알겠죠? 따라가시죠. 쉬세요 잠깐.